오늘 밤 11시 토트넘과 벌리와의 리그 37라운드 경기를 앞두고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브라질과 영국에서 히샬리송의 부상 소식이 속보로 전해진 것입니다. 결국 토트넘의 남은 3경기는 손흥민이 최전방 공격수로 온전히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포스텍 감독의 발언과 스포츠웹의 전망은 히샬리송 원톱, 손흥민 좌측 윙어였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일까요? 브라질 축구대표팀의 도리발 주니어 감독은 오늘 2024 코파 아메리카에 참가할 최종 명단 23인을 발표했습니다. 간판 공격수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고, 하피냐가 포함된 가운데 부상 중인 네이마르와 가브리엘 제주스, 카세미로와 히샬리송의 이름이 빠졌습니다. 이 발표는 영국에서 즉각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벌리전을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포스텍 감독이 추가 부상자는 없다라고 답변했었기 때문입니다. 영국에서는 포스텍 감독이나 주니어 감독 둘 중에 한 명이 거짓말을 한다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니어 감독이 프로축구 선수에게 치명적인 부상 상황을 거짓말을 할 리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히샬리송이 갑자기 큰 부상을 당한 것 같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 축구 매체에서는 히샬리송이 부상으로 시즌아웃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히샬리송이 부상으로 리그 잔여 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되면서 오늘 벌리전도 손흥민이 스트라이커 자리에 기용됩니다. 손흥민은 최근 스트라이커 자리에서 동료 선수들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고립되면서 득점이 없는 상황입니다. 포스텍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토트넘에는 스트라이커 자리에서 뛸 수 있는 선수가 손흥민 외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포스텍은 벌리전에서 손흥민을 원톱에서 집중 견제당하고 고립되는 상황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손흥민은 주위치는 좌측 윙어이지만 이번 시즌 히샬리송의 부상으로 최전방 공격수로 뛰어왔습니다. 손흥민의 장점은 오프사이드 라인을 깨고 수비 뒷공간을 파고 들어가는 속도와 가속도, 양발을 활용한 강하고 정확한 슈팅입니다. 수시로 오른쪽이나 세컨드 스트라이커 위치로 이동하면서 공격 본능을 발휘했습니다. 특히 손흥민은 페널티 박스 내에 공간적 여유가 생기면 양발로 중거리 슈팅을 벼락같이 때립니다. 결국은 포스텍은 손흥민이 슈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전략을 적극 펼쳐야 합니다. 손흥민은 벌리전을 앞두고 아직 3경기가 남았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축구에서는 때때로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나라며 포기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손흥민은 유럽 챔피언스 리그는 모든 선수들이 뛰고 싶어하는 무대이다. 진출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한다. 우리는 계속 자신을 믿고 경기에 집중해야 한다. 시즌이 끝나면 그때 챔피언스 리그 진출 여부를 알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즌 마지막 경기까지 가서야 진출이든지 좌절이든지 결정이 나기 때문에 남은 3경기에서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고 다짐한 것입니다. 손흥민에게 벌리는 기분 좋은 기억이 많은 팀입니다. 지난 2019-20년 시즌 70m 환상 드리블 골은 아직까지 손흥민의 명장면으로 남아있습니다. 손흥민은 이 원더골로 2020년 푸스카스 상을 손에 넣었습니다. 이번 시즌 토트넘은 리그 4라운드에서 벌리 원정 경기로 맞붙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손흥민은 해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토트넘에게 아직까지 챔스리그 진출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에스턴 빌라가 남은 2경기에서 패배를 하고 토트넘이 남은 3경기를 전승으로 이끌면 리그 4위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빌라는 승점 67점이 되고 토트넘은 승점 69점이 됩니다. 에스턴 빌라는 14일 리버풀을 불러들여 시즌 37라운드를 가집니다. 그리고 20일 팰리스 원정 경기로 시즌 마지막 경기를 치릅니다. 토트넘은 오는 11일 벌리, 15일 맨시티를 호스퍼 홈구장으로 불러 경기를 치르고 시즌 마지막 경기는 강등이 확정된 셰필드전을 원정 경기로 마무리합니다. 현재 에스턴 빌라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어제 새벽에 열린 컨퍼런스 리그 경기에서 올림피아코스에게 2대0으로 패배하면서 탈락했습니다. 리그 경기에 집중해서 챔스리그 진출을 하겠다는 목표로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경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친 상황에서 리버풀을 만나게 됩니다. 토트넘전 대승으로 기세가 올라있는 리버풀을 상대로 승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문제는 20일 최종전에서 만나는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 경기입니다. 팰리스는 지난 7일 맨유를 상대로 4대0 대승을 거두면서 엄청난 기세가 올라가 있는 팀입니다. 팰리스의 맨유전 승리는 맨유에게 치욕적인 불명예의 기록을 역사에 남겼습니다. 맨유에게 이런 기록을 남겨준 팰리스의 기세가 에스턴 빌라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게다가 팰리스 홈구장인 셀허스트 파크에서 적지의 뜨거운 응원을 상대해야 합니다. 결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쉽지 않은 경기입니다. 빌라는 토트넘이 15일 맨시티에게 패배하기를 바라야 하는 상황입니다. 토트넘은 11일 벌리전을 상대로 가볍게 승리로 이끌고 15일 맨시티를 홈으로 불러들이면 됩니다. 맨시티의 부담감은 상당합니다.
맨시티는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쉽게 승리를 하지 못하는 징크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맨시티 킬러 손흥민이 날아오르는 상황이 되면 이번에도 쉽게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맨시티는 토트넘 원정 경기에서 패배를 하는 순간 리그 우승이 좌절되는 상황이 됩니다. 오늘 반드시 벌리를 상대로 대승을 거두어야 하는 토트넘 못지않게 벌리도 상황이 절박합니다. 현재 리그 19위 벌리는 오늘 토트넘에게 패하면 강등이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벌리는 17위 노팅엄을 따라잡아야 하는데 승점차 5점을 넘어설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벌리에게 가장 골치 아픈 선수는 손흥민입니다. 70m 드리블 골부터 해트트릭의 충격으로 큰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문제는 최근 토트넘의 경기력이 너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재 토트넘은 4연패에 빠졌습니다. 뉴캐슬 유나이티드, 아스널, 첼시의 리버풀까지 만난 상대들에게 모두 깨졌습니다. 토트넘이 4연패에 빠진 건 2004년 이후 20년 만이라는 기록까지 세웠습니다. 최근 손흥민의 수비 가담이 세계 1위라는 통계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피파 산하 연구소가 전 세계 30개 프로축구 리그에서 뛰는 공격수의 수비 가담 정도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영국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이 전 세계 프로축구 공격수 중 가장 수비 가담이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이런 결과는 토트넘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수비 취약을 확인시켜주는 데이터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오래전부터 공격수가 수비에 적극 가담해야 할 정도로 수비가 취약하다는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시즌 들어 더 수비가 취약해졌다는 지적을 받을 정도로 8경기 실점의 4연패 기간 동안 13실점이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메로와 판더벤 등의 수비가 완전히 붕괴된 상태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포스텍 감독의 플랜 A가 인버티드 풀백으로 수비진들이 하프라인까지 밀고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포스텍은 4골을 먹고 패배를 하더라도 수비해야 할 뒷공간을 내주고 하프라인까지 올라가라고 고함까지 쳤습니다. 결국 손흥민은 시즌 내내 최전방 공격수에서 수비까지 뛰어내려오는 경기를 계속해야 했습니다. 누구라도 탈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손흥민은 아시안컵에서 클리스만 때문에 좀비 축구까지 하고 복귀까지 했습니다. 이런 손흥민에게 중요한 남은 3경기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벌리전에서 가볍게 해트트릭을 하면 좋겠습니다. 전반에 대량 득점을 하고 후반에 일찍 교체되어 맨시티전을 준비하면 어떨까 기대해봅니다. 같은 시각 울버햄턴의 황희찬은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홈경기에 출전합니다. 현재 리그 12골 3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황희찬의 추가 공격 포인트가 기대되는 경기입니다. 오늘은 두 경기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손흥민과 황희찬이 동시에 득점해서 아드레날린이 넘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